제가 오늘은 처음으로 NBA 컨텐츠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NBA 판타지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게임일 텐데 실제 선수를 드래프트해서 이렇게 자기 팀으로 만든 다음에 하는 게임이 있어요. 거기서 NBA가 이제 곧 개막을 하니까 지금 3년째 같이 하는 리그원들이 있는데 이제 얼마 전에 또 드래프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선수들을 뽑았고 왜 뽑았는지 이걸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제가 축구뿐만 아니라 NBA 되게 상당히 좋아해가지고 NBA 자주 챙겨보는 편입니다. 판타지를 하면 실제 선수들의 스탯이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게임에. 그렇기 때문에 NBA를 볼 때 좀 더 집중을 하고 좀 더 흥미를 가지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판타지 리그 시스템은 헤드 투 헤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일단 한 사람이 13명의 선수를 드래프트로 뽑습니다. 그럼 그 13명이 저희 팀 선수가 되는 거고요. 저희 리그 같은 경우에는 총 9개 스탯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야투율, 자유투 성공 개수, 그리고 3점 슛 성공 개수, 총 득점, 총 리바운드, 총 어시스트, 그리고 총 스틸, 블락, 그리고 턴오버 이렇게 9가지를 평가를 합니다. 턴오버 같은 경우에는 적은 게 이기는 거죠. 그래서 12명이 있다 보니까 각각 일주일마다 한 명씩 1대1로 붙게 돼서 그 9개의 평가 요소들 중에 더 많은 스탯을 이긴 사람이 그 주의 승자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어떤 선수를 뽑았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팀을 뽑기 전에 제가 원했던 팀 그림이 좀 있어요. 사실 판타지 리그 같은 경우에는 스탯만 잘 찍으면 장땡이지만 어쨌든 저도 단장 같은 느낌에서 어쨌든 무슨 팀 컬러 같은 거를 좀 만들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우선시 보는 게 약간 3점 능력이 있고 스페이싱이 되는 농구, 그 다음에 젊고 에너제틱한 팀을 만드는 게 일단 제 목표였습니다. 실제 농구로 따지면은 전 약간 전성기 골스 같은 느낌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리고 이 실제 13명의 선수들을 뽑았을 때 실제로 이 선수들이 같이 뛰어도 잘 합이 어우러질 것 같은 그런 팀을 좀 만들길 원했어요. 저는 일단 픽 순위가 12명 중에 3번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픽을 제가 가질 수 있는 거였고, 그리고 이 순서가 S자처럼 돼가지고 제가 3번 픽을 뽑은 다음에는 22픽, 27픽, 그리고 또 이렇게 돌아가지고 가는 거였어요. 3번 픽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게 1픽을 한 다음에 중간에 뜨는 기간이 좀 길어가지고 좀 괜찮은 선수들을 많이 놓쳐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3번 픽을 얻었고 1픽으로 제가 누구를 뽑았냐, 제가 전성기 골스를 좋아해서 커리를 뽑았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브루클린의 제임스 하든을 뽑았습니다. 사실 저는 우선순위가 있다면 제일 뽑고 싶은 선수가 돈치치였는데 돈치치는 저희 리그에서 1픽으로 나가버렸어요. 근데 사실 저는 1라운드 1픽으로 가드를 좀 뽑고 싶어가지고 요키치가 파워랭킹 1위를 했는데 사실 요키치는 별로 뽑고 싶지가 않았고 하든을 뽑고 싶었어요. 근데 다행히 2번 픽을 가지신 분이 요키치를 뽑아가지고 저는 하든을 뽑았습니다. 하든을 1픽으로 뽑은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하든은 스탯을 상당히 잘 찍는 선수죠. 그리고 이제 브루클린에서 어빙이 거의 안 뛸 예정이죠, 이번 시즌은. 그래서 하든이랑 듀란트가 뭘 많이 해줘야 되는데 하든에게 부여되는 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그래서 저는 주저없이 3픽으로 하든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문제가 2픽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2라운드 픽 순서는 뒤에서 세 번째였어요. 전체 22번 픽을 가졌는데 제가 사실 2라운드급에서 좀 뽑고 싶었던 선수는 데빈 부커 아니면 루디 고베어였습니다. 왜냐면 데빈 부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작년에 파이널을 경험을 했고 더 선수로서 한 단계 스텝업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고베어 같은 경우에는 워낙 리바운드 능력이 좋고 그 다음에 블락 능력도 있고, 그리고 3점 슛을 시도하지 않고 쉬운 슛을 많이 넣다 보니까 야투율에서도 고베어가 이득 보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고베어를 뽑고 싶었는데 하지만 아쉽게도 루디 고베어는 2라운드 7픽 전체 19번으로 이미 팔려 나갔고요. 부커는 그 전 순번인 전체 18번으로 뽑혀 나갔습니다. 저는 22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선수들을 쭉 봤는데 그래도 2라운드급에서는 쓸만한 선수들이 상당히 많죠. 어쨌든 하든을 뽑았으니까 저는 포워드나 센터 쪽을 좀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22번으로 인디애나의 도만타스 사보니스를 뽑았습니다. 어쨌든 하든은 가드니까 리바운드 싸움이 되는 선수를 좀 뽑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보니스 같은 경우에는 리바운드에 특출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아니지만 가드급으로 어시스트도 많이
뿌려주고 리바운드도 어느 정도 해주고 약간 올라운드 플레이어 같은 느낌이 있죠. 그래서 보급형 요키치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골고루 스탯을 찍는다는 의미에서 사보니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실제로 사보니스 같은 경우에는 파워랭킹에서 17위를 했는데 저희 리그에선 조금 밀린 감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뭐 사보니스가 남아가지고 제일 좋은 선택이 사보니스라고 생각을 해서 사보니스를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2라운드 3라운드 사이에는 간격이 제가 좀 좁죠. 그래서 22픽 다음엔 27픽을 행사를 했는데 여기서 제가 좀 과감한 승부수를 던집니다. 바로 애틀란타의 클린트 카펠라를 제가 3순위로 뽑았어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루디 고베어를 뽑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고베어를 못 뽑았죠. 저는 그래서 애틀란타의 카펠라로 선회를 했습니다. 카펠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보급형 고베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블락 잘 찍고 리바운드 잘 찍고 그 다음에 3점 슛 시도를 안 하고 쉬운 슛만 하니까 야투율이 높습니다. 카펠라도. 그래서 사실 저는 작년에 카펠라를 써봤는데 카펠라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도 뽑아야지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3순위로 뽑은 건 살짝 이른감이 없잖아 있는데 사실 뺏길까봐 제가 그냥 일찍 그냥 픽을 해버렸어요. 우리 카펠라 같은 경우에는 선수 랭킹 42위였는데 제가 놀랍게도 27번에서 뽑았습니다. 엄청나게 제가 가치를 알아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높이 보강은 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4라운드에서는 좀 볼륨 스탯을 많이 찍을 수 있는 선수를 원했어요. 그래서 저희 선택은 미네소타의 앤서니 에드워즈였습니다. 사실 앤서니 에드워즈도 상당히 빨리 뽑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46순위였는데 앤서니 에드워즈는 작년 신인이죠.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스탯을 어마무시하게 찍더라고요. 일단 득점력이 좋고 3점 좋고 에너제틱한 선수니까 제가 원하는 팀 구성에 좀 맞는 선수였죠. 에드워즈 같은 경우에는 미네소타의 좀 부족한 에너지 레벨을 많이 채워주는 선수죠. 사실 뭐 미네소타 하면은 디러셀이나 뭐 타운스가 제일 주목받는 선수인데 저는 에드워즈가 여기 사이에서 상당히 득점을 많이 해줄 거라고 올해 믿고 있습니다. 디러셀 같은 경우에는 부상도 너무 많기 때문에 결장하는 수도 많고 타운스도 그렇게 건강이 막 뭐 금강불개 느낌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에드워즈는 좀 건강한 선수라고 생각을 했고 많이 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과감하게 4픽에서 뽑았습니다. 사실 과감한 건 아닌 게 에드워즈가 파워랭킹이 38위였어요. 근데 저는 46번으로 뽑은 거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리그에선 좀 저평가를 받은 거죠. 그래서 4라운드까지가 제가 봤을 때 좀 에이스 같은 선수들을 좀 많이 뽑는, 근데 저는 보면 약간 주목받는 에이스들은 많이 안 뽑았죠. 못 뽑았다고 해야 되나? 뭐 올스타급으로 보면은 하든이랑 사보니스 정도인데 사실 뭐 카펠라랑 에드워즈는 제가 어쨌든 컨셉을 잡는 과정에서 이렇게 뽑은 선수였습니다. 그 다음이 5라운드는 필라델피아의 토바이어스 해리스,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토바이어스 해리스였습니다. 전 사실 해리스가 이렇게 5라운드까지 남아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필라델피아가 벤 시몬스가 못 뛰죠. 그래서 엠비드랑 해리스가 원투펀치를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해리스가 뭐 그렇게 에너지가 넘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서 전 약간 배제를 계속 하고 있긴 했었는데 뭐 5라운드까지 제가 뽑을 때까지 안 뽑혔으니까 저는 당연히 해리스가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5라운드에서 주저없이 해리스를 뽑았습니다.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스페이싱이 되는 농구를 하는 선수고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 시몬스가 없어져서 뭐 없어졌다기보다 이제 못 뛰니까 조금 더 스페이싱이 되는 농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해리스의 좀 역할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 그래서 저는 사실 5픽에서 뽑은 해리스가 상당히 좋은 스탯을 뽑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6픽인데 6픽은 누구 뽑았는지 지금 잠깐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저의 6라운드는 전체 70번 픽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봤는데 이제 뭐 6라운드부터 조금 애매해지기 시작하죠. 뭐 다른 분들은 6라운드 첫 번째 분이 뽑은 선수가 뭐 버디 힐드, 그 다음에 뭐 두 번째는 미네소타의 디안젤로 러셀, 뭐 세 번째는 뭐 제러미 그랜트, 제러미 그랜트는 상당히 좋은데, 그리고 뭐 네 번째 고든 헤이워드, 어쨌든 이름은 있는 선수인데 약간 하자가 약간 다 있는 선수죠. 그래서 저는 또 이제 남은 선수들을 몇 면을 또 다 보다 보니까 눈에 띄는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워싱턴에 새로 합류한 스펜서 디니디였습니다. 디니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스트브룩의 공백을 메꾸고 브래들리 빌과 1, 2번을 나눠 먹는 사이가 됐습니다. 디니디가 브루클린에서 장기 부상을 당하면서 지난 시즌은 통으로 쉬었는데 사실 디니디도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 픽이죠. 근데 저는 디니디는
원래는 좀 건강한 선수고 지난번 부상은 좀 불운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빌이랑도 되게 합이 잘 맞을 것 같아요. 디니디가.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공격을 어쨌든 가드진이 좀 이끌어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디니디도 상당히 잘 뽑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6라운드 치고는 5라운드에서 뽑은 해리스나 6라운드에서 뽑은 디니디나 뭐 되게 저는 이 라운드 치고는 좀 잘 뽑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왠지 올해 최고의 스틸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선수가 바로 디니디고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제 7라운드에서는 제가 누구를 뽑았냐면은 디트로이트의 아이지아 스튜어트였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센터를 사보니스랑 카펠라를 뽑아놨는데 뭐 사보니스 같은 경우에는 뭐 센터로 묶이기도 하지만 좀 림 프로텍팅은 좀 부족한 선수죠. 그리고 카펠라 같은 경우에는 림 프로텍팅에 최적화되어 있는 선수인데 뭔가 이런 류의 선수를 한 명을 더 뽑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뽑은 선수가 바로 디트로이트의 아이지아 스튜어트입니다. 뭐 아이지아 스튜어트도 센터치고 뭐 엄청 크다 뭐 이런 건 아닌데 되게 운동 능력이 좋은 빅맨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인디애나의 마일스 터너랑도 약간 느낌이 비슷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프시즌의 기사들을 쭉 보면 아이지아 스튜어트에 대한 평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한번 좀 기대를 해보고 저는 아이지아 스튜어트를 7픽으로 뽑은 이유는 더블 머신이 좀 되어줬으면 한다라는 기대감에서 7픽으로 뽑았습니다. 7픽은 넘어가고 그러면 8픽이 조금 흥미로웠는데 8픽으로 가면 이제 선수들이 좀 다 이제 8픽쯤 가니까 저도 이제 좀 도박수를 좀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8픽 전체 94번으로 뽑은 선수는 바로 골든스테이트의 클레이 탐슨이었습니다. 탐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상 복귀가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장 쓸 수 있는 자원은 아니에요. 언론에서 말하기를 뭐 크리스마스 때나 아니면 뉴이어 때나 이때는 복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사실 뭐 장담은 못하는 거고 그게.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의 성을 가지고 탐슨을 뽑았습니다. 탐슨 같은 경우에는 뭐 드래프트에서 안 뽑고 그냥 줍줍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다른 단장들의 생각을 모르다 보니까 저는 탐슨을 좀 뺏기기가 싫었어요. 어쨌든 탐슨이 복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탐슨이 치명적인 부상으로 2년을 날려먹긴 했지만 탐슨 스타일이 그렇게 운동 능력을 중요시하는 선수는 아니고 어쨌든 풀업 점퍼나 뭐 3점 그 샤프한 슈팅력으로 살아남는 선수기 때문에 저는 부상에 대한 후유증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리그 막바지나 이 판타지 플레이오프에서 클레이 탐슨이 상당히 좋은 그 자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당장 쓰지 못해도 8라운드에서 탐슨을 뽑는 그런 도박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실현이 되면 좋겠지만 탐슨이 만약에 와서 예전과 같은 기량의 한 8, 90%만 보여줘도 뭐 2, 3라운드급의 선수를 8픽에서 뽑은 거니까 저한테는 상당히 이득이죠. 그래서 저는 로스터의 손해를 감수하고 클레이 탐슨을 데리고 왔습니다. 8라운드에서. 9라운드에서는 제가 누구를 데려왔냐면은 바로 마이애미의 타일러 히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사실 타일러 히로가 이렇게 많이 떨어질 거라고는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아예 잊고 있는 뭐 보이지도 않는 이름이었어가지고 히로가 이렇게 떨어졌나? 라고 했습니다. 제가 사실 히로를 전체 99번으로 뽑았는데 파워랭킹에서는 심지어 111위였어요. 히로가. 그래서 많이 잘 안 보였었고 사실 작년에 마이애미에서 거의 존재감이 미미했었죠. 히로가. 근데 저는 어쨌든 히로가 지지난 시즌에 파이널 후유증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그 쉬는 시간이 워낙 짧았어서 몸이 제대로 안 올라온 상태에서 시즌을 치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히로도 올 시즌은 어느 정도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물론 좀 겹치는 포지션에 카일 라우리가 들어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뭐 라우리가 뭐 쌩쌩한 신인도 아니고 저는 히로가 분명히 마이애미에서 가져다 줄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9라운드에서 히로를 뽑았지만 히로한테 거는 기대도 상당히 큽니다. 만약에 히로가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다른 분들이 상당히 배 아파하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 판타지에서 주전의 마지노선인 10라운드 선수는 제가 바로 애틀란타의 디안드레 헌터 선수를 뽑았습니다. 사실 헌터가 저는 이렇게 많이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뭐 사실 헌터 같은 경우에는 뭐 눈치채실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서로의 소속팀이 하나도 안 겹치게 뽑았습니다. 근데 지금 10라운드를 뽑으려고 보니까 애틀란타의 디안드레 헌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3라운드에서 애틀란타의 클린트 카펠라를 뽑았기 때문에 애틀란타
애틀란타 선수는 뽑지 않으려고 했지만 10라운드급에서 헌터가 남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뽑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헌터는 이번 시즌 앞두고 애틀란타에서도 계약을 안겨줬고 그러니까 좀 팀에서 레귤러하게 쓰겠다는 의미죠. 헌터가 작년에 좀 장기 부상에 시달리다가 시즌 막판인가 아니면 플레이오프에서 복귀를 했는데 상당히 에너제틱한 선수고 좀 부상의 위험이 조금 도사리고 있긴 하지만 애틀란타의 포워드진을 보면은 갈리나리나 보그다노비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파워풀한 타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헌터나 캠 레디쉬가 상당히 많은 기회를 부여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10라운드에서는 헌터를 뽑았습니다. 애틀란타 팀이 겹침에도 불구하고 이제 11픽부터는 진짜 거의 도박을 하려고 했어요. 저는 저희 안 알려진 선수들, 그래서 신인급으로 좀 뽑으려고 했습니다. 좀 생각했던 선수들이 커닝햄도 있었고 제일런 석스 이렇게 다 있었는데 커닝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앞에 뽑아갔고 그리고 디트로이트에서 제가 아이자 스튜어트를 뽑았기 때문에 커닝햄은 그렇게 끌리지 않았고 제가 제일 눈에 가는 선수가 바로 오클라호마의 조시 기디였어요. 그래서 저는 11번으로 조시 기디를 뽑았고 이번 시즌 프리시즌에서도 상당히 활약이 좋았더라고요. 기디는 오클라호마가 이번 시즌 6픽으로 실제 농구에서 6픽으로 뽑은 선수인데 호주 출신이죠. 가드고 저는 NBA에서 가장 존경하는 단장이 바로 오클라호마의 프레스티 단장입니다. 프레스티 단장님의 눈을 절대 의심하지 않고요. 기디. 그래서 저는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11픽으로 이건 진짜 과감한 픽이었어요. 11픽을 기디 아무도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언드래프티로 뽑아도 기디는 뽑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단장님들도 기디를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11픽으로 기디를 뽑았습니다. 그럼 빠르게 뽑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기디를 뽑았어요. 그리고 12픽 빠르게 가면은 저는 휴스턴의 알파렌 센군을 뽑았습니다. 센터 포지션이 하나가 비었고 그 다음에 다른 센터도 많았는데 저는 신인을 좀 뽑고 싶었습니다. 신인 중에서 어쨌든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탱킹을 하는 팀이고 이번 시즌 신인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스턴에는 크리스찬 우드라든지 다니엘 타이스 같은 빅맨들이 있지만 우드 같은 경우에는 기사를 좀 읽어보니까 파워포워드로 출전하는 시간을 좀 늘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와가지고 센군한테 조금 기회가 어느 정도 가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어요. 센군은 진짜로 도박이에요. 이건 조금 영상을 보면 조금 느려요. 센군이 좀 느린데 과연 NBA 템포에 좀 적응을 할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거만 좀 적응을 하고 하면은 어쨌든 타고난 신체 능력이 좀 좋은 선수여가지고 리바운드 10개 정도만 하면 저는 진짜 대성공 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드래프트, 제 팀의 마지막 드래프트는 저는 조나단 아이작을 뽑았습니다. 아이작 같은 경우에도 아직 부상이죠. 그래서 사실 시즌 초반부터는 활용을 못할 것 같은데 또 기사를 보면은 아이작의 복귀는 머지 않았다 이런 기사들이 많아가지고 아이작도 부상만 없으면은 상당히 좋은 자원입니다. 올랜도에서 상당히 많은 롤을 수행을 할 수 있고 포워드로서 에너제틱한 능력이 상당히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스탯도 어느 정도 좀 준수하게 찍어줄 수 있는 선수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작을 13번으로 뽑았습니다. 근데 물론 아이작은 좀 불안하죠. 언제 또 다칠지 모르니까 시한폭탄 같은 선수인데 그래서 저는 일단 13번으로 아이작을 뽑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뽑은 13명의 선수를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사실 근데 13명을 뽑긴 했는데 클레이 탐슨이랑 조나단 아이작 같은 경우에는 인저리 로스터로 넣을 수 있어가지고 바로 인저리 로스터로 넣고 그래서 제가 언드래프티로 2명을 더 뽑았어요. 그래서 2명을 더 뽑은 선수는 바로 토론토로 이적한 고란 드라기치랑 그다음에 이번에 골든스테이트에 새로 합류한 오토 포터 주니어 이렇게 2명을 언드래프티로 뽑았습니다. 드라기치 같은 경우에는 좀 늙긴 했지만 토론토에서 라우리의 공백을 어느 정도는 메워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토론토에서도 프리시즌 경기에서 주전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스탯은 찍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탐슨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드라기치를 뽑았고 오토 포터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골든스테이트의 이제 포워드진을 좀 채워주는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본인도 명예회복을 하고 싶겠죠. 저는 바로 그 부분을 노렸습니다. 오토포터가 상당히 열심히 뛰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잘하면 주전 라인업에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프리시즌 상태를 보면. 그래서 탐슨이랑 아이작이 돌아오기 전까지 오토포터 주니어와 그다음에
고란 드라기치가 잘 메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언드래프티로 이 2명을 뽑았습니다. 근데 뭐 드래프트로 뽑은 선수들이 잘 못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드라기치나 오토 포터 주니어가 오히려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탐슨이랑 아이작이 오면은 이제 로스터를 또 비워줘야 되거든요. 2명을. 뭐 어떤 2명이 또 짐을 싸고 제 팀에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즌을 치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NBA가 이제 이번 주에 개막을 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판타지 이번 시즌 상당히 기대가 되고, 이제 판타지 선수들이 좀 더 잘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렇게 판타지 컨텐츠, 그 다음에 누가 이번 주에 잘했나 뭐 이런 거를 제가 업로드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려고 해요, 이번 시즌에. 그래서 제 선수들은 어떤 선수들이 있고, 또 누가 이번 주에는 이런 활약을 펼쳤다, 뭐 이런 거를 좀 컨텐츠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누가 방출을 당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새로 영입했다, 이런 것도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1주차가 지난 다음에 또 판타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